자, 오늘 투자론 215페이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죠? 부동산 투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 투자론에서 결론은 투자 가치 구하는 데 있습니다. 투자 가치. 투자 가치란 것은 투자자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렇죠. 주관적이다. 내가 정 땄을 때하고 네가 땄을 때하고 다른 사람이 땄을 때하고 다 가치가 다르죠. 결혼의 가치도 다르고 남편의 가치도 부인의 가치도 사람은 돈으로 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안 하지만 부동산은 똑같은 부동산을 두고도 투자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투자 가치 구한다. 이 가치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가치란 것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투자론에서 보통 6문제에서 9문제까지 이렇게 출제. 아주 많죠. 조금 난이도가 높일 때는 투자론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해버려요. 9문제까지 이렇게. 지난해도 8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죠. 또 계산형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계산형. 우리 계산형 나오면 찌약이잖아. 근데 계산형은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식은 하나도 기억할 필요 없다. 단순하다. 빨리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사 오케이 쉬워지는 거지. 자, 투자가 뭐냐 하면 우리 전통 투자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시험용은 단순하다. 가령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임대하다가 양도한답니다. 자, 취득할 때 돈 주고 사죠. 돈 주고. 예를 들어서 돈 주고 10억 주고 샀다. 자, 내가 7년간 임대하다가 오피스텔 투자해서 7년간 임대하다가 양도 처분한대요. 그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더 들어오죠. 7년간 임대하면 7번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금 캐시 인플로 이래요. 캐시 인플로. 현금 유입. 이건 사면 캐시 아웃플로. 현금 유출되고. 캐시 플로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학교는 전체에서 캐시 플로, 현금 흐름을 잡아놓으면 쉽게 이해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된다. 임대하면 돈 들어오고 양도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임대할 때 현금이 유입되고 양도할 때 현금 유입되죠. 자, 돈 들어오는 미래에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 이게 바로 12억이라면 이게 투자 가치다. 투자 가치. 이건 시장에서 다수 수요 공급 시장에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많죠. 거기서 산 시장 가치고 시장 가서 10억짜리 샀습니다. 그런데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이놈이 투자 가치다. 투자 가치가 크다. 빼기하면 이게 얼마나요? 빼기하면 2억이다 하는 이걸 보고 우리가 순현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순현가, 순 현재 가치, 순은 더하기 빼기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기하면 2억이 남았다.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0보다 큽니다. 이걸 보고 초과 이윤 이렇게 부르죠. 초과 이윤. 때로는 투기에서 갭 투자에서 벌면 투기 이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현재 가치 줄임말이죠.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순 빼기 했으니까 투자 시점의 현재 가치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차감하여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요놈을 찾아 학습을 하시면 된다. 자, 결론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라고 하는 걸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투자는 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다.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자, 자본 투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본 투입. T. 자, 내 돈 1억, 남은 돈 2억. 조달해서 조달, 유입, 원천 이렇게도 부르고 사용, 투입,
운용합니다. 3억을 주고, 자, 3억이라는 돈을 주고 3억짜리 시골에 있는 원룸을 하나 샀다 이거죠. 원룸 하나 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억, 2억, 1억. 이게 내 돈, 남은 돈, 던진 돈 이렇게 부르고 수익을 벌면 번 돈, 비용은 쓴 돈, 남는 이익이 있으면 남은 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험은 안 나와요. 편의상, 용어상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시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바꿔줘야 되죠. 전문용어로. 자, 이걸 뭐란다? 1억은 자본, 남은 돈 2억은 뭐란다? 부채. 자기 돈 남은 돈 조달해서 투입. 이 3억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거 1억을 보고 자기 자본, 그다음 요 2억을 보고 타인 자본. 이렇게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돈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 있습니다. 번 만큼 쓰고 돌아가시겠죠. 나중에 상속으로 내든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다 내놓고 가야 되지. 그래서 이게 항상 같아 이 원리를 가지고 계산형에서 빠른 속도로 찾는 방법도 많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그럴 때는 감정평가론에서 마찬가지라. 이 두 가지를 구하면 이 3억 자동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래 물으면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죠. 또 자본이 얼마입니까? 이래 물으면 3억에서 2억 차감하면 1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오른쪽 왼쪽. 우리 회계학 보시면 대변 차변 이렇게 부르는데 대차, 평균, 균형 이렇게 해서 금방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용어가 자본 부채란 이 용어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계론에서는 용어가 3개, 5개 나온다 그랬죠? 3개, 5개. 똑같은 금액을 두고 부르는 용어가 3가지, 5가지 나옵니다. 용어가 복잡해요. 그 용어 정리를 따로 암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자연스레 유도해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죠. 수요 공급.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이 매수, 3억 매수할 때 매수인은 매수 가격, 매도인은 매도 가격, 두 분 모셔놓고는 사무실에 앉아가 매매 가격 이렇게 해서 용어가 3개 나왔죠. 또 이걸 임대차를 하게 되면 임차료, 임대료, 임료 이렇게 3개 나오잖아요. 또 금융시장 가면 돈 빌린 사람은 이자 비용, 돈 빌려준 사람은 이자 수익, 두 분 모셔놓고는 이자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용어가 기본적으로 3개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시험용어로 부르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3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돈 차입한 사람 입장에서 또는 돈을 출자한 사람 입장에서 요 1억은 자기 자본, 2억은 타인 자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2억 1억 하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자 지분.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채권 물권 이렇게 하죠. 바로 돈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이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이겠지. 그 채권자 지분, 이 전체를 지분 이론에서 지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채권자 지분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 출자한 사람, 이걸 출자 지분 이렇게 부르니까 출자 지분, 출자자 지분 1억, 채권자 지분 2억 이렇게도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고 자금 수요자 조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조달, 타인 조달 이렇게 부르고 두 분 다 모셔놓고는 자금 공급자 수요자 모셔놓고 부르는 용어가 부채, 자본 이렇게 불러요. 그럼 금방 용어 3개 나왔죠, 3개. 3가지. 그 다 시험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에서는 한 가지 용어 쓰니까 막 그대로 고지곧대로 하시면 되는데 법대로 출제하니까. 근데 학교로는 이런 응용 출제 기본적으로 3개 용어 또 오른쪽 왼쪽 용어 5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기억하지 마시고 현금 흐름상 자연스럽게 용어를 유도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억, 이걸 뭐란다? 3억. 자기 자본 1억, 타인 자본 2억 합치면 합친 걸 뭐라 한다? 총 또는 종합 이렇게 부르죠. 종합.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총 자본 이렇게 부르죠. 3억을 총 자본. 총 자본이 더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더한 것이 3억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렇죠. 자산 이렇게 부르지. 자산. 총 자본 또는 종합 자본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자산을 다른 용어로 총자본, 종합자본 이렇게 부른다. 그렇죠? 부른다. 총자본은 저쪽 편 입장에서 불러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본 1억 이걸 뭐란다? 상대방 저 자산, 당신을 존중하여 당신의 입장 내 불러줄게. 그러면 이 1억을 뭐란다? 자산 중에서도 무슨 자산? 순. 3억에서 2억 빼면 1억이죠. 빼기가 순이니까 빼기가 순. 자산 3억에서 2억 차감하면 순자산 1억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그렇죠? 그래서 용어 정리, 이 용어가 우리 시험에 계속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출제하는 용어다. 가장 많이 즐겨 쓰는 자금 수요 공급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많이 쓰는 용어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부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 그래서요, 오른쪽 돈, 왼쪽 돈, 이렇게 용어 간략하게 보시고, 우리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은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고, 이 삼활동 관련,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실무상은 중간에 가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기도 하고, 재개발하기도 하고, 많죠? 그런, 기존 현실적 사업은 현금 유출이 중간에도 왕창 나올 때도 있고, 또 왕창 돌 때도 있고, 이래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전통 사업으로 살 때는 돈 나오고, 임대와 보유할 때는 돈 들어오고, 양도할 때 돈 들어옵니다. 돈 들어오는 현재 가치, 투자 가치랍니다. 요걸 시장 가치를 한다.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단순하다. 실무보다 책이 복잡하다, 단순하다.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 심플하다, 단순하다. 단순하게 학습하시면 돼요. 책이 아주 쉽습니다. 책은 아주 쉽다. 기본적으로. 이걸 찾아서 가는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15페이지. 의 해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의 해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자란 장래 불확실한 미래에 위험한, 불확실이란 말은 위험한 같은 말입니다. 불확실, 위험. 엄격히 차이가 있어요. 자, 위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 뭐다? 리스크 이렇게 하죠. 리스크.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리스크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것하고 불확실성하고 확실하지 못합니다. 불확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원래는 차이가 있어요. 영어도 차이가 있어요. 얘는 uncertainty 이렇게 부르고 위험은 리스크 이렇게 부르고. 원래 위험 세계라는 것은 미래의 확률 분포를 아는 경우다. 가령 로또 복권 사면 1등 당첨 확률, 2등, 3등, 4등, 5등 당첨 확률을 압니까 모릅니까? 1등 당첨 확률 아신다 모른다? 번개 맞을 확률 몇 프로다? 번개 맞아 죽을 확률은 더 높지만 훨씬 더 귀하지만 번개 맞을 확률은 뭐 50만 분의 1, 60만 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40만 분의 1입니다. 더 어렵죠.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워요. 미래 확률 분포 1등 확률, 2등 확률, 3등, 4등, 5등 확률 다 아는 세계를 보고 리스크, 위험 세계를 해요. 그것도 모르는 경우를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효자, 불효자 될 가능성, 확률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리고 불확실성 이렇게 불러요. 불확실성. 효자, 불효자 될 가능성은 모른다. 미래를 아예 깜깜하게 모르는 세계를 보고 반반씩 놓고 풀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효자 될 확률이 50%, 0.5. 불효자 될 가능성이 0.5 이렇게. 효자가 되면 대박, 100% 수익률. 불효자가 되면 마이너스 50%. 두 개 곱해가지고 더하면 이게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 우리 반반 주어질 때는 그냥 단순히 요놈 둘이 합쳐가 반 나누기 하면 되지. 그 계산 엄청 빠르다 그랬어요. 자, 100%하고 50%하고 합치면 몇 프로예요?
예, 100% 더하기 마이너스 50%. 두 개 합치면 50%지. 50% 반, 딱 또개품 몇 프로다? 25%.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100% 곱하기 0.5 하면 50% 아닙니까? 여기 50%지. 마이너스 50% 곱하기 50% 하면 마이너스 25%죠. 그래서 요걸 두 개 더하니까, 25%네요. 이렇게 산수적으로, 자연과학으로 계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빠른 속도로 하면 되지. 반반은 두 개 합쳐가지고 반 나눠보면 돼. 그게 빠르다겠지. 계산할 때. 그래서, 산수적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과학적 빠른 속도로 각종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효자 될 가능성 금방 50%, 불효자 될 가능성 50%. 그럼 확률을 아는 거죠. 확률을 알면 위험세계하고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 차원에서는 이 구분하지 말고 같아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위험, 불확실성 같아. 그래서 거기에 장래란 말은 미래하고 같은 말이죠. 장래, 미래. 불확실하다 이 말은 위험한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확실, 위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그 밑에다가 임대, 양도 이렇게 쓰면 돼. 임대하고 양도하면 미래 불확실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임대, 양도. 임대, 양도 첫 줄에. 열심히 일하고 온 당신 잠 오죠? 첫 수업 빨리 끝나고 나면 말짱해집니다. 자, 그 다음 현재의 확실한 소비 희생. 거기다가 취득 이렇게 쓰면 돼. 취득하면 확실한 돈 나가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하여 현재 확실한 돈을 희생했다. 자, 이 10억을 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2번, 3번, 5번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걸 희생하고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 말입니다. 10억 주고 투자 가치는 12억 가치 있다.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왜 희생이라는 말을 써놨죠. 또는 교환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희생 밑에다가 교환. 지금 현재 확실한 내 손에 있는 10억 던져가지고 미래에 불확실한 현금유입 현재 가치 12억하고 교환했다. 그럼 이렇게 투자하자마자 나의 가치가 부가 바로 12억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부가 2억이 더 증가합니다. 부극대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부극대화. 투자하자마자 실제 돈은 미래에 들어오지만 가치는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가 2억 바로 올라갑니다. 주식회사에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바로 12억, 2억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돈은 미래에 들어오지만 이렇다. 또 이걸 제목에서는 10억 이거는 확실한 내 손에 있는 돈이죠. 확실한 돈 아닙니까? 이 불확실한 돈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소비 희생, 확실한 돈이고 이거 12억은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돈이지. 이보다 더 될지 덜 될지 몰라요. 실제 미래 가봐야 알지만 이미 추정한 거지. 추정. 그래서 요걸 보고 요거는 10억은 확실한 내 손에 있는 새 한 마리, 먹음직한 새 한 마리, 확실한 이 구우면 맛있어요.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숲속에 있는 나는 새다 이렇게 비교해요. 숲속에 있는 새는 날아가 볼 수도 있고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미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숲속에 있는 새, 불확실한 새, 위험한 캐시플로우 현금 유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부극대화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고요. B라는 사람은 10억을 주고 확실한 10억을 던져가지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0억이라면 이건 본전이지 본전. C라는 사람은 10억을 확실히 돈을 던져가 현금 유입 현재 가치가 9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1억이잖아.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부극대화 선택한 사람은 누구다? A겠지, A. 그래서 이게 목표다, 이 말이지, 목표다. 순현재 가치 0보다 큰 이걸 구하는 게 저희들이 일단 목표다.
근데 던지다 보면 저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미래상, 현실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이걸 찾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가시면, 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투자란, 부동산 취득, 운영, 처분. 그 운영에 별표예요. 운영. 3단계 모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스크림을 사면 취득하고 뭐가 취업부르면 없어요. 운영이라 하는 게 있을 수 없고 나중에 처분이라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바로 즉시 소비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집에 책상을 사면 취득하면 내가 보유해서 사용하고 이렇게지 운영해서 돈 벌고 처분해서 돈 들어온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10억 사면 운영 수익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식은 시세 차익이나 배당 받을 수 있지만 배당은 적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처럼 임대 수익을 하거나 내가 사용 수익하거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은 취득, 운영, 처분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운영하는 말이 특히 강조가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를 10억 주고 사가 농사를 안 짓고 시세 차익 얻어가 판답니다. 그걸 보고 투기를 해요. 운영 단계, 운영이 없는 이런 단계를 이론상, 개념상 투기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운영을 해도 투기라고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가면 우리 실무상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7천에 전세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두 개, 매매가 전세 보증금 차이, 갭. 이게 이제 갭 투자. 갭 3천만 원 있으면 사죠. 이렇게 해서 쭉 샀다가요. 가령 10채를 샀다가 2년 지나고 나서 아파트는 이거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보합 상태고 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3천만 원 높여달라고 한대요. 임차인한테. 그러면 임차인이 실업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한 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두 배수로 뿌려나갑니다. 한 채가 두 채 사고, 두 채가 네 채 사고, 네 채가 8채 되고, 이렇게 100채, 500채. 그게 갭 투자죠, 갭 투자. 근데 이 갭 투자도 분명히 이 아파트 갭을 투자하고 나면 임대 운용을 하는 게 맞죠? 임대 운용하지만 이걸 투자라고 합니까? 투기라고 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투기라고 부르지, 투기. 운영해도 투기라고 부를 때가 있고, 운영 안 해도 투자라고 할 때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그 정부에서 우리 파리 대책부대가 이거 핀센트 정책, 이걸 찍어내기 위해서 파리 대책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 가지고 216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장점, 이렇게 나옵니다. 장점. 장점은 길장자죠. 이렇게 널리할 점이다. 즉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늘려주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줄여주면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투자 가치를 높이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시장에서 싸게 사면 되겠죠. 10억보다는 9억 사면 순현가가 더 많을까 이거.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장점 중에 우리 시험 계산형, 서술형 제일 많이 출제하는 게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종류해서 자료가니까 동그라미 1, 2, 3에서 정의 재무지렛대, 부의 재무지렛대, 중립지렛대 있잖아요. 자, 그걸 지금 계산형도 엄청 출제합니다. 매년 출제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 돈 1억, 2억 빌리가 3억 투자했어. 이게 돈 투자할 때는 네 호주머니 돈 있냐? 이거부터 먼저 묻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담보 능력, 대출받을 능력이 되네. 그리고 3억을 투자. 순수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바로 사과나무. 그 다음 분명히 이 자산 투자하면 과실이 달리겠죠. 돈 빌렸으니까 과실 이자라든지 원금 갚아야 될까 이거. 그 나머지 빚 갚고 나서 내 돈 이렇게 된다고. 이 과실 3개만 구하면 돼. 그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벌었습니다. 3억이란 원룸 해서 임대 수입이 이걸 보고
순영업소득이다 해서 좀 이따 할 텐데. 자, 순영업소득.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순은 빼기지 않다. 위에서 뺀 게 있지. 영업비용 뺀 게 있어요. 순영업소득 3천만 원. 그럼 3억 투자해가지고 3억 투자해서 3천만 원 말이 없으면 1년을 원칙으로 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이렇게 가정이 탁 깔려 있어요. 이자율이 4%다 하면 연리가 4% 이런 뜻이 나오면 말이 없으면 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도 1월 1일 기초고 12월 30일 기말 이렇게 소득을 계산하죠. 자연력에 따라서 달력에 따라서 카렌다 과세 이렇게 합니다. 소득세도. 그렇듯이 말이 없으면 1일부터 12월 30일이라는 가정이 다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천만 벌었어. 1년간. 그러면 요거 1월 1일 투자해가지고 1년간 과실이 농사 열심히 지어가 3천만 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산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3억 투자해서 3천만 벌면 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3억 투자해서 3천만 원. 그렇죠. 10%. 자, 금방 우리 구했던 10%, 3억, 3천만 원. 이 세 개가 우리 계산형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 연습을 해봅시다. 3억을 투자하여 3천만 원 1년 동안 남은 돈, 순영업소득 벌었다. 소득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럼 뭐 계산식 산수적으로 하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산수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생략하고 바로 그냥 계산하기 바랍니다. 몇 프로다, 몇 프로? 3억, 10% 이렇게 되죠, 10%. 이건 자산 투자 수익률이잖아. 자산 투자 수익률. 빵 수익마가 빵집을 운영해도 제일 먼저 자산 투자 수익률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빚 갚고 나서 자기 자본 수익률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부동산 투자, 빵 수익마가 빵집 투자, 냉수익마가 냉면집 투자 다 마찬가지 원리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산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빚 갚고 그 다음에 내돈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고 싶다고. 자, 요 10% 확실하죠?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몰라요. 이거 구하라, 이거. 이거 구하라 하는 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아예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이걸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두 개 줘놓고 이걸 구하라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지.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둘 셋 중에서 하나 몰라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세 식구 사는데 두 식구 얼마 가는지 알면 총 금액이 3억이면 나머지 이 친구가 가졌겠지. 다 한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이건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반대로 던지면 뭡니까 이게? 곱하기죠, 곱하기. 3억의 10%는 얼마? 3천만 원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걸 구하면 답이고. 또 요 놈을 괄호해 놓고 감정평가론에서 부동산 평가 얼마짜리 부동산입니까? 이렇게 또 출제한다니까. 자, 그러면 분모를 구해 봅시다. 이거 얼마냐? 계산 안 하고 우물럭해서 10%니까 3억이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해도 돼요. 빨리 구하면 돼. 빨리 구하는 사람이 장대라. 자,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이렇게 3억이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감자 6개를 둘이가 나눠 안 먹으면 한 사람당 몇 개 가져간다? 3개. 감자 사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사람 먹는지 몰라요, 이게. 감자가 6개 있고 3개씩 한 뭉치, 두 뭉치 있습니다. 몇 사람 나눠줄 수 있다? 2사람한테 줄 수 있겠지? 2사람한테. 그럼 이 계산할 때는 6 나누기 3 하면 바로 이거 나와버리잖아. 6 나누기 3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 기법을 하나 꼭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6 나누기 3 하면 분모가 나옵니다. 분모가 분자하고 결과적으로 나온 걸 가지고 6 나누기 3 하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3억이 나올까, 이거?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3천만 원 나누기 10%가 3억이 되는지 그것부터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자,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얼마야?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생모는 하나니까 하여튼 분모는 무조건 1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300만 원이지, 300만 원. 근데 10이 아니고 10% 이렇게 하면 얼마 될까, 이게? 3천만 원 나누기 10%. 10%는 얼마다? 소수로 0.소수점 0.1이지. 3천만 나누기 0.1 하면 헷갈리면 분모를 항상 1로 만들어줘야죠. 나를 낳게 만드는 생모 하나 있잖아. 둘도 없는 하나뿐이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1이 되죠. 1. 생모가 나옵니다. 생모 모습이 나옵니다. 1 되고 여기도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하는 것은 숫자 변화가 없죠. 분모 분자, 분모도 10 곱하고 분자도 10 곱해도 같은 수잖아. 같은 수. 그러니까 분모를 1 만들어주고 분자는 3천만 원 곱하기 10배 하면 얼마다? 그렇죠. 3억이 되는 거지. 3천 곱하기 10배 하면 3억이 되는 거지. 아까 우리 이렇게 말씀한 대로 풀어도 되고, 그지? 풀어도 되고. 10을 나누면 300만 원인데 0.1을 나누면 공 하나 더 붙이면 된다. 3억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하여튼 3천만 원 나누기 10%가 3억이 맞습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특히 이제 법 전공하신 분은 이 계산을 잘 안 되는데 워낙 오랜만에 쓰니까. 제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고위직에 계신 분이 법대 대학원 나오시는데 이걸 3천만 원 나누기 10% 해가 3억이 나오는 이걸 암기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는데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거 원래 산수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산수할 때. 그치? 오랫동안 법만 계속 하시다 보면 또 계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시 애축을 더듬어 가지고 산수할 때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요런 구하면 자산 투자 수익률이고 투자론에서 구하는 거고 또 이건 감정평가론 가면 환원이율이라고 이 환원이율을 몇 프로입니까 하고 엄청 또 시험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 3억이고 순영소득이 3천만 원 구하면 자본 환원율이 10%입니다. 이렇게 구하라 하는 시험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 3천만 원 구하는 이게 시험도 그대로 많이 나오고 또 3억 부동산 감정평가 3천만 원 순영소득이고 나누기 10% 환원시키면 감정평가 3억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시험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게 투자론, 감정평가론 양쪽에 다 늘상 출제, 가장 많은 출제를 합니다. 뭐 공식을 이용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 5%라고 가정하면 5% 얼마다? 2억에 5%. 네,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 자, 3천 벌어가지고 1,000만 원 이자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1억 투자,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이다? 20%겠지, 그제? 20%. 자,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대로 시험도 많이 나와요. 그대로. 1, 2, 3. 당연히 같아. 자,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5%이라면 2억 빌려서 연리 5% 같으면 1,000만 원 1년간 이자 줘야 됩니다. 3천 벌어서 이자 1,000만 원 주고 나면 2천만 원 이익이다. 그럼 자기 자본 투자 1억 수익률 20%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 자산 수익률은 10%이고 이자 비용은 5%입니다. 자산 수익률이 더 크죠? 자, 자산 수익률은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돈이고 이거 이자 비용은 나가는 돈이죠? 그럼 들어온 돈 수익률이 더 큰 게 좋지, 당연히. 이게 크면 자기 자본 수익률 이 20%가 자산 수익률 10%보다도 플러스 10% 더
상승,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이 지렛목, 받침목, 요놈 때문에 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 조그만 돈을 눌리면 이 지렛목에 따라서 자산이 내 목적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레버리지. 반대로 가버리면 뒤통수 터지는 마이너스 레버리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재무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리 빌렸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자,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플러스 레버리지 나타났고, 그 다음 이제 B란 분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B. 마찬가지 포지션을 채는데요. 3천만 원 순영업 소득보로가 10% 자산 수익률이고 이자 비용이 10%입니다. 이제 이자 비용이 10%입니다. 2천만 원 연리 10% 땡겼으면 연 이자가 얼마다? 2천만 원이지. 3천 벌어가 2천만 원 이자 비용 빼고 나면 남는 돈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몇 프로? 10% 맞지? 10%. 이 계산만 계속 잘하면 돼. 3천 벌어가 2천 이자 비용 주고 1천만 원 남았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10%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이렇게 되고 자기 자본 수익률 10%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서는 자산 수익률 10%나 이자 비용 10%나 이게 같죠? 같으면 자산 수익률 10%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잖아요. 또 이자 비용 10%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이게 같으면 쌤쌤이다. 같아져요. 이거는 0이지 0. 플러스 마이너스 없죠. 0 레버리지. 중립 레버리지 한다. 그 다음 이쪽으로 나가면 약간 화면이 무리가 있으니까 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C라는 사람이 똑같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3천 벌었어. 자산 운영 실적은 다 똑같아. 근데 이자 비용이 15%. C라는 친구는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담보력이 낮아가 고금리로 땡겼어. 사채시장 가지고 15% 땡겼어. 고금리 땡겼으니까 2억 곱하기 15% 이거 얼마다?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지금 이 계산해야 치매 빨리 안 옵니다. 이 계산 쭉 흘러가야 머리 자꾸 굴려야 기름을 칠해야 이게. 자, 3천 벌어가 3천 주고 나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없다. 0%지. 자, 그럼 이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자산 수익률이 10%이고 이자 비용이 15%입니다. 그럼 자산 수익률이 적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자산 수익률보다도 10% 빠졌어요. 10% 밑으로 내려갔어. 마이너스 레버리지라. 적게 됩니다. 요걸 보고 부동산 투자의 단점. 말로는 금융위험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금융위험. 자, 금융위험이다 이렇게. 부레버리지. 부동산 투자의 단점. 현실적으로도 가장 큰 단점이래. 단점은 줄여야 하는데, 자, 요놈 보면 아까 요놈은 플러스 레버리지니까 이건 단점이다 장점이다? 장점. 이걸 늘려주면 대박이죠, 대박. 타인 자본, 저렴한 타인 자본 빌려서가 나무 돈과 돈 번 거예요. 이건 나무 돈 갖고 돈 번 거예요.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당연히 탑이죠. A라는 사람이 제일 잘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A, B, C 중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집값 별로 안 올라가죠? 응? 물론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시장 권역이 무한대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데 이자는 점점 고금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험 노출 되겠죠. 그건 뒤통수 깨질 수 있다 이 말이지. 박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가 뭐 1,500조 하지만 전세 담보 보증금이 한 600조 있고 월세 보증금이 있고 그럼 2,100조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그래서 그 가계부채 뭐 이렇게 금융위 이런 건 터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늦지 효과로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면 좀 줄이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국민들이. 하여튼 여자 금융위험 요 세 가지 잘 보시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한 T에다가 딱 넣어보면 T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 했죠. T자. 자, 이거 자산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크죠. 이게 플러스 지렛대이고 같으면 같고 같아 0 내버려지고 적으면 적어집니다. 마이너스 레버리지가 된다. 자, 요 놈 하나 딱 챙겨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지? 자, 그래서 216페이지. 자, 216쪽에 그 블랙박스 보시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순수익에다가 이자 비용 빼면 이때 우리 순수익은 이제 순영업 소득이라. 순영업 소득에다가 이자 비용을 빼면 그리고 분모가 지분 1억이 되니까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됩니다.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 그거 딱 별표 쓰시고. 계산형으로도 자주 출제를 한다. 그 인쇄가 잘못된 거죠. 자기 자본. 인쇄 잘못된 건 나중에 다 세판 나올 때는 올바로 수정해서 나올 겁니다. 자기 자본. 이 자본이니까. 자본. 그 다음 그 밑에 종류에서 동그라미 이런 정의 재물 에버리지. 총자본은 자산이지. 자산과 저당 수익률이 뭐다? 저당 수익률이 그렇죠. 저당 수익률이 이자입니까? 이자. 간단하게 용어 썼어요. 이자. 자산 수익률하고 이자 비용하고 비교해서 자산 수익률이 크면 플러스 레버리지 장점. 맞다 그지? 플러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부 레버리지. 자산 수익률이 적으면 적다. 부 레버리지. 이걸 말로 하면 뭐란다? 말로 하면 금융 위험이라 한다. 이렇지. 금융 위험. 그 밑에 금융 위험 딱 써놓으시고. 금융 위험. 우리 시험에 항상 판단할 때 아마 시험 치는 내용은 10월 29일까지 금융 위험도 제2에서도 한 10번 나오겠지만 자꾸 까먹고 해서 새롭고 그것도 처음엔 그래야 되지 나중에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핀을 박아놔야죠. 그 다음에 중립재물 에버리지. 중립재물에는 같아. 자산 수익률하고 이자 비용하고 같아. 그러면 같아. 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빵. 중립이라 한다. 중립.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플러스 장점 마이너스 단점도 아닌 가운데 있는 중립이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플러스 재물 에버리지, 마이너스 재물 에버리지, 빵, 중립 재물 에버리지 몇 가지다? 세 가지. 세상은 몇 가지? 세상은 몇 가지다? 세 가지. 결론이 나와 있잖아,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 자, 그거 딱 별표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관련 논점에서 LTV 하는 말이 있죠. LTV. 금융론에 가면 자주 하겠지만 미리 한번 원래 시험도 나왔죠. 슬쩍 한번 보도록 합시다. T 활용 측면에서 T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6억을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대부 금액이 6억입니다. 대부 비율이 몇 프로? 60% 맞지? 60%. 10억 분의 6억. 60%야, 이거. 대부 비율 60%다. 이걸 보고 론, 투, 밸류, LTV 영어로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로. 우리말로는 이걸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자금 융통 비율, 대부 자산 가치 대비 대부액 비율 또는 법에서는 또 담보가치 인정 비율 7개 용어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이게 우리말로 쓰면 7개나 나온다니까 저도 헷갈려서 다 기억 못하는 수가 있는데 수험생이 뭐더라 이걸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영어로 해서 영어로 이거는 괄호해서 시험에 같이 나오거든. 그 영어로 포착하는 게 좋아요. LTV
그럼 대부 비율이 60% 맞습니까? 그러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이건 매더 얼마? 4억이지, 4억. 그죠? 4억. 그래, 같이. 지분 비율이 40%죠? 자산 분의 지분 40%. 이 40% 될 수밖에 없지. 저놈이 60%면 요놈은 40%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자기 자본 4억분의 부채 금액 6억. 이걸 보고 부채 비율을 갖고 출제했습니다. 원래도.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몇 %이다? 4억분의 6억. 4분의 6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4분의 6은 몇 프로? 네, 4분의 6. 몇 프로? 1.5? 그 1.5는 맞는데, 이 정수, 이렇게 말고, 이 퍼센트로 우리가 절개 쓰니까, 퍼센트 절개 쓴 데는 퍼센트로 이렇게 답해주는 게 좋다. 몇 프로다? 피자 한 판 밥 먹었지? 그걸 퍼센트로 쓰면, 한 판이 100% 다 먹었잖아요? 두 판은 200%고, 한 판 반이면 몇 프로다? 150% 이렇게 써야지. 부채 비율 150% 이렇게 출제한다고. 150%. 150%다. 올해도 그대로 시험 나왔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28회, 27회 연속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결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이건 무슨 공식을 이어가 자기 자원분의 부채입니다. 이렇게 따로 떼내갖고 티 말고 저 다른 집에 놀러 가가지고 공식을 암기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티만 항상 들고 다니면 짜맞추기 하면 되지 그냥. 자, 문제 한 번 풀고 뒤에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218페이지 Q. 계산은 항상 T로 생각. T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짜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대출 받고 자기 자본이 1억이고 대출 조건은 1년 연리 6%, 대출 만료 시 이자 원금 일시성한, NOI 순영업 이익이 2천만 원이고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없다. 자, 거기서 자산이 제일 큰 돈. 자산이 얼마죠? 3억. 부채는 2억이고 그럼 자본은 자동 1억이겠네. 그 다음에 3억 투자해갖고 번 순영업 소득이 얼마? 그렇지. 2천 벌었어. 이자 비용은 6%입니까? 2, 6, 12, 1,200만 원 빼고 2천 벌어가 이자 비용 1,200 주고 나면 얼마 남았다? 800만 원. 그럼 내 돈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1억 투자해서 800만 원 벌었으니까 8%죠. 8%. 맞습니까? 8%. 그렇게 찾으면 돼.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 원래 순서가 어디라도 대기업이든 국가든 방수인마든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연스럽게 캐시플로 현금으로 흘러가면 된다. 그런데 이 시험을 조금 어렵게 출제가 이렇게 출제도 했었습니다. 이게 3억짜리 부동산이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3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또 벌었죠. 시세 차이.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3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더하면 3,800이면 이게 38% 이렇게 되잖아요. 달라지겠지. 또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2억 9천으로 바뀌었대요. 1천만 원 빠졌죠. 그럼 1천만 원 빼게 해야 돼. 그래서 자산 가치 상승, 하락 같이 끼워서 출제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말거나 그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를 계산형이라고 공식을 암기가 안 돼서 못 푼다 찍어보고 불상사를 초래하면 안 됩니다. 그냥 100% 맞춰야지. T.
자, 요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하게 그림 이미지로 남겨두시면 되겠다. 자, 한번 쉬고 들어갑시다.